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소플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리액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컴포넌트와 프롭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다시 들으면서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리액트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리액트는 컴포넌트 기반의 구조라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리액트에서는 모든 페이지가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컴포넌트는 또 다른 여러 개의 컴포넌트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컴포넌트들을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끼워 맞춰서 새로운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앞에 나왔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에어비앤비 웹사이트 화면을 캡처한 뒤에 컴포넌트를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A로 표시된 부분과 B로 표시된 부분이 리액트 컴포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컴포넌트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하나의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리액트를 컴포넌트 기반이라고 부르는 것은 작은 컴포넌트들이 모여서 하나의 컴포넌트를 구성하고 또 이러한 컴포넌트들이 모여서 전체 페이지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리액트를 컴포넌트 기반이라고 부르는 것은 작은 컴포넌트들이 모여서 하나의 컴포넌트를 구성하고 또 이러한 컴포넌트들이 모여서 전체 페이지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컴포넌트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전체 코드의 양을 줄일 수 있어서 자연스레 개발 시간과 유지 보수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리액트 컴포넌트는 개념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의 함수와 비슷합니다. 함수가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내뱉는 것처럼 리액트 컴포넌트도 입력을 받아서 정해진 출력을 내뱉습니다. 그래서 리액트 컴포넌트를 그냥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쉽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액트 컴포넌트의 입력과 출력은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함수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액트 컴포넌트에서의 입력은 우리가 바로 뒤에서 배우게 될 props라는 것이고 출력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리액트 엘리먼트가 됩니다. 결국 리액트 컴포넌트가 해주는 역할은 어떠한 속성들을 입력으로 받아서 그에 맞는 리액트 엘리먼트를 생성하여 리턴해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리액트 엘리먼트는 리액트 앱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빌딩 블록들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객체 형태로 존재하며 화면에 보이는 것을 기술한다는 것도 배웠죠. 리액트 컴포넌트는 만들고자 하는 대로 props, 즉 속성을 넣으면 해당 속성에 맞춰 화면에 나타날 엘리먼트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붕어빵을 굽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붕어빵 상점에 가보면 붕어빵을 만드는 기계가 있죠. 붕어빵 기계에는 붕어 모양의 틀이 여러 개 있고 거기에 반죽을 부어서 붕어빵을 만듭니다. 이 과정은 리액트 컴포넌트로부터 엘리먼트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리액트 컴포넌트는 붕어빵 틀을 의미하고 각 붕어빵들은 리액트 엘리먼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나오는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이미 눈치챘을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은 객체 지향 개념에서 나오는 클래스와 인스턴스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클래스라는 붕어빵 틀에서 인스턴스라는 실제 붕어빵이 만들어져서 나오니까요. 리액트의 컴포넌트는 객체 지향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붕어빵 틀만 있으면 계속해서 붕어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컴포넌트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으니 다음으로 리액트 컴포넌트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props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제 리액트 컴포넌트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props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rops는 prop 뒤에 복수형을 나타내는 알파벳 s를 붙여서 prop이 여러 개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prop은 무엇일까요? prop은 property라는 영어 단어를 줄여서 쓴 것입니다. property는 재산이라는 뜻도 있지만 속성, 특성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데 리액트에서는 속성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의 속성일까요? 바로 리액트 컴포넌트의 속성입니다. 앞에서 봤던 붕어빵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리액트 컴포넌트는 이 그림의 붕어빵 틀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props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props는 바로 붕어빵에 들어가는 재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붕어빵이라도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 다른 맛이 나죠. 이 그림에서는 총 3개의 각기 다른 붕어빵이 등장합니다. 예전의 붕어빵은 안에 무조건 팥이 들어갔지만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붕어빵이라고 다 같은 붕어빵이 아니죠. 팥을 넣으면 팥 붕어빵이 되고 슈크림을 넣으면 슈크림 붕어빵이 되고 고구마를 넣으면 고구마 붕어빵이 됩니다. 여기에서 붕어빵에 들어가는 재료가 바로 props입니다. 같은 붕어빵 틀에서 구워져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모양은 붕어 모양으로 같지만 속을 뜯어보면 안에 들어있는 재료도 다르고 색깔도 각기 다릅니다. 이처럼 props는 같은 리액트 컴포넌트에서 눈에 보이는 글자나 색깔 등의 속성을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하는 컴포넌트의 속재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컴포넌트와 프롭스가 실제로 사용되는 예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 나왔던 에어비앤비 첫 화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여행할 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모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모양에 상단에는 그림이 배경으로 들어가 있고 하단에는 색깔로 된 배경과 글자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양만 놓고 보면 모두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에 들어있는 그림과 색상, 글자, 거리 등은 모두 다릅니다. 이번엔 해당 부분만 떼어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여행지가 존재하는데 살펴봤던 대로 모두 같은 모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경 이미지와 하단 영역의 색상과 글자는 전부 다릅니다. 이것을 리액트 컴포넌트의 관점에서 보면 4가지 모두 다 같은 컴포넌트에서 생성된 엘리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이미지와 텍스트를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props입니다. 첫 번째 서울 여행지에는 서울.jpg라는 이름의 이미지가 배경으로 들어갔고 하단 영역의 배경색으로는 샵D3151라는 컴퓨터에서 색을 나타내는 헥스 값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제목으로는 서울, 거리에는 2km가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여행지 아이템인 인천에는 인천.jpg라는 이미지가 배경으로 하단 배경색으로는 샵 CC2D4A 제목으로는 인천, 거리는 29km가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세 번째, 네 번째 여행지 아이템도 마찬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컴포넌트의 모습과 속성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props입니다. props는 컴포넌트에 전달할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객체입니다. 우리가 컴포넌트에 어떤 데이터를 전달하고 전달된 데이터에 따라 다른 모습의 엘리먼트를 화면에 렌더링하고 싶을 때 해당 데이터를 props에 넣어서 전달하는 것이죠. 이 그림을 앞에서 살펴봤던 3가지 맛의 붕어빵 그림과 비교해서 본다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props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